2025 대통령 선거 가장 빠르고 깊이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기 위해서 새로운 프로그램 시작합니다. 대선 전략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정치 분석을 진행했던 최경영 앵커는 매주 한 차례씩 훨씬 더 깊고 심도 있는 내용으로 여러분들께 특집 프로그램 준비하고 있다는 내용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선 전략 오늘 첫 번째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김건희가 한덕수 권한대행을 노골적으로 밀고 있습니다. 설마 했지만 점점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데요. 지난주입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쌍권이죠. 한덕수 권한대행을 잇따라 만났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선 불출마 선언을 하기 직전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장시간 면담을 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급기야 저희들의 보도로 어제 공유해 드렸는데요. 김건희와 한덕수 부인 최하영 씨가 양평 모처에서 만났다. 이런 정보도 저희들이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김건희의 한덕수 대통령 만들기 어디까지 사실인지, 또 왜 이런 수단을 쓰고 있는지 우리 생각으로는 최악수라고 판단하지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김건희가 펄펄 날고 있는 이런 상황. 장성철 공감센터 소장이 상세한 내용 취재했습니다. 이걸 여러분들께 가장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대선 전략 2025 대선 전략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성철 공감센터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저와 함께 이재현 변호사도 진행을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좋은 질문 준비 많이 했는데 여러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정말 재미있게 방송 시청할 수 있도록 제대로 달려보겠습니다. 장 소장. 네. 출마합니까? 출마하지 않습니까? 99% 출마할 것 같아요. 99% 출마는 네. 한덕수 권한대행이 출마한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이 얘기를 처음 들어가지고 확인을 해보니까 출마할 것 같은데 오늘 또 방금 전에 국무회의를 했어요. 거기서는 또 출마하는 거가 아닌 거 아니야? 또 이런 해석이 나올 만한 멘트를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국무위원들과 함께 제게 부여된 마지막 소명을 다하겠다. 미국 정부와 본격적인 협상 시간에 돌입했다. 국익을 지켜나가는데 사력을 다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지금 언론에서는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출마를 요구하고 있는데 선거인 거 아니야? 이렇게 지금 해석이 나오거든요. 불출마로 해석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본인에게 엉겨붙어서 출마해달라 출마해달라 애원하기를 기다린다. 본인도 생각이 강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알았냐면 지난주 금요일 날 제 정치권에 친한 후배를 만났는데 그냥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한덕수 총리는 어떠나 이번 출마 안 하겠지? 막 그렇게 했더니 형 출마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거 어떻게 아냐 그랬더니 한덕수의 측근이 본인에게 출마한다. 그러니까 와서 좀 도와달라. 그런 식의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성일종 의원이 국민의힘 분위기는 쫙 몰고 갈 거고 갤럽 여론조사 나온 게 그게 뭐 그냥 갤럽에서 넣겠냐. 그리고 트럼프가 당신 대선 출마하냐 이거 물어본 게 그게 그냥 트럼프가 그냥 물어봤겠냐. 다 작업의 일환이다. 그런 식의 이제 얘기를 전해주더라고요. 자, 오늘 저 워딩만 놓고 보면 국무위원들과 소명을 다할 것이다. 이제 이 말은 꼭 출마하지 않을 때 쓰는 그 문장인 것 같아요. 자, 근데 출마 예. 안 할 거면요. 예. 지금 거의 일주일째 한덕수 출마하네 여론조사 나오고 뭐 출마하면 좋겠네 이런 얘기 막 나오잖아요. 그럼 오늘 국무회의 때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뭔 말을 해야 되냐면 전 이번 대선에 출마 안 합니다. 예. 저 여론조사 빼시고요. 저는 마지막까지 국익을 위해서 노력하고요. 대선 관리 제가 철저히 하겠습니다. 저 선수로 뛰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돼요. 최소한 백브리핑에서도 그렇게 말하는 것이 예의인데 근데 이 정도 얘기했으면요, 저는 출마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찾아와서 업소를 해보거라 라고 이제 저는 만들어와. 더 이거 가지고 부족해. 더 네. 만들어와. 더 분위기 좀 딱짝 몰고 와. 이제 이런 식의 요구죠. 혹시 어저께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이제 배우가 있다, 뭔가 1+1 작동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김건희 윤석열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뛰어버린 게 네. 오히려 부담이 되거나 이래서 내가 지금 나가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했을까요? 근데 이제 뭐 김건희 여사 쪽하고 한덕수 뭐
총리의 부인하고 가깝다라는 사실은 이미 뭐 많이 알려졌고 네. 김건희 여사라고 붙이기도 좀 그런 것 같아요. 김건희랑 이 한덕수 총리 부인하고 또 역술, 뭐 사주 이런 거 서로 관심사항이 공통점이어서 대단히 좀 잘 몰려다닌다. 뭐 그런 얘기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그거 가지고 부담스러워한다? 그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걸로 이제 보기는 어렵다는 네. 거. 김정은은 어쨌든 배우에 김건희가 있다라고 어제 그냥 만천하에 공개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거 치고 빠지는 거예요, 이게. 예. 누군가가 지금 제가 아직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거든요. 예. 배우, 이 설계자가 누구냐. 그건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 그 설계자가 지금 치고 빠지는 거를 대단히 전략적으로 잘하고 있다. 그렇게 보여져요. 네. 아니, 고민했을 거 아니에요. 자, 총리님, 대행님. 내일 아침 국무회의 때 모두 발언 뭐라고 할까요? 이거 우리가 대단히 신중해야 됩니다. 어제 하루 종일 이 문장과 단어를 뽑아내기 위해서 노력을 대단히 많이 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김건희 배우설이 이제 좀 나왔었는데 그게 사실이라면 그 경선 후보자들 반응이 궁금하거든요. 네. 만약에 그렇다면 국힘 내부 반응도 좀 어수선할 것 같은데. 아유, 어수선하죠. 네, 봐봐요. 어떻습니까? 오세훈 시장 접었잖아요. 그다음에 그러면 오세훈 시장 접은 게 이것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하나의 거예요? 요인이 큰 요인이 될 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오세훈 시장이 접기 전에 며칠 동안 계속 한덕수 권한대행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더래요. 한덕수 지금 분위기, 한덕수가 나오는 거냐, 한덕수 이거 누가 미는 거냐, 아니 한덕수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얘기를 대단히 많이 했다는 거예요. 회의를 통해서. 그런 것을 보면 한덕수 권한대행의 출마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썼고 그 다음에 권성동 원내대표를 만나서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주요한 요인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혹시 그 오세훈 시장 부인 아시죠? 네. 송인옥 교수. 저는 그냥 뵌 적은 없어요. 예. 이번에 뭐 상당히 많이 고민을 했다. 말렸다. 네. 출마를 말렸다. 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상황으로 봤을 때 그런 얘기도 좀 들리더라고요. 그거는 이전부터 많이 그랬죠. 예. 그분은 아유 우리가 뭐 시장하고 이렇게 하면 되지 왜 하냐 예. 될 것 같냐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또 여러 가지 또 사실관계 밝혀지고 구설수 오르고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꺼려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홍준표, 뭐 김문수, 안철수 이런 후보들의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그분들은 이제 워낙 이번엔 내가 먹는 분위기야, 내가 먹는 기회야. 홍준표, 김문수 이 두 분은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은 그냥 한덕수 권한대행이 나오든 안 나오든 그냥 고하는 거죠. 그리고 한덕수 대행이 경선에 참여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직 그쵸? 확실하지 않지 안 않습니까? 나와요. 경선에는 나와요? 절대로 안 나온대요. 경선에 참여 안 하면 본인이 이제 후보가 되잖아요. 그럼 단일화 안 하고 넌 들어와라, 도와라 하면서 이제 공격할 수 있죠. 한덕수 대행을. 또 출마하면 안 된다라고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로서 요구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분들에게는 상관이 없는 것 같고 윤상현 의원은 왜 출마했는지 참 우스운 일이죠. 그러니까 왜 출마했다고 보세요? 특별한 의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로는 체급을 올리는 것 같아요. 나 이제 대선 후보급이야. 지난번에는 당대표 선거에 나갔었잖아요. 네. 그 이제 당대표를 넘어서서 나는 대선 후보급으로 자리매김하려고 하는 것. 그리고 또 정광훈 목사랑 같이 행동을 하잖아요. 정광훈 목사가 너 대통령 해!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정광훈 목사가 몰아주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도 있는 것 같고. 근데 윤상현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한덕수를 찾아가서 한번 나오는 게 어떻겠냐 이런 이야기도 했었다라고도 나왔었는데 지금 갑자기 본인이 등판을 하려고 하는 거는 뭔가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겠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어려운 게요. 이게 오늘하고 내일하고 이제 등록을 받잖아요. 네. 그리고 서류 전형으로 4명을 골라요. 후보 한 10명 하더라도 서류 전형으로 4명 고른단 말이에요. 서류 전형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높아요. 아 윤상현 후보가요. 4명 안에 들어가겠어요? 네. 아니, 못 들어가겠지? 그러면은 뭐 페이스메이커라기보다는 자기의 인지도 높이고 몸값 높이고 또 출마한다고 그러면 또 돈 많은 사람들이 더 그런데 여러 가지 후원금도 많이 모을 수 있고 다음번 당대표 나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자, 홍준표 이제 전대구치장이죠. 이 상식에 맞지 않다. 왜 지금 한덕수가 이렇게 출마하느냐라고 이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덕수가 나오는 순간 기존에 있던 이제 후보들은 존재감이 확 떨어지거나 아니면 경선이 흥행이 안 될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거보다는 이제 예. 본인을 도와주겠다고 한 의원들이 있잖아요. 예. 지금 홍준표 시장을 돕는 게 이철규, 윤한홍 이 두 사람이 윤핵관 중에 윤핵관이었잖아요. 예.
이 두 사람이 지금 진작부터 붙어가지고 돕고 있고 이영수 씨라고 국민의힘 보수파의 그 조직을 담당을 많이 했던 호루라기와 불면 한 2만 명을 모을 수 있다는 그건 그분. 뻥이고요. 어쨌든 그분이 다시 또 나오셨군요. 네, 이 세 사람이 이제 진작부터 홍준표 시장 측에 붙어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는데 몇 명은 이제 쓱 이제 관망하겠죠. 아, 나는 뭐 저희 홍 시장 도우려고 했는데 좀 한덕수 총리도 나온다고 하니까 좀 두고 봅시다. 내가 적극적으로 나서긴 좀 힘들 것 같아요. 이렇게 좀 힘이 빠질 수가 있으니까 홍준표 후보 쪽에서는 한덕수 총리를 공격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당분간은. 냉정하게 봤을 때 이철규, 윤한홍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계속 홍준표 밀고 갑니까? 아니면 한덕수 쪽에서 탄력을 받았다라고 하면 이쪽으로 옮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건 아직까지는 모르겠어요. 모르겠다. 그런데 일단은 좀 달라요. 그러니까 홍준표 미는 사람과 한덕수 미는 사람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핵관들은 홍준표한테 붙은 건 맞는 것 같고 핵관에서 약간 주변인 역할을 하던 박수영, 성일종 이런 분들 윤핵관들의 핵관이었던 사람들은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 나오라고 계속 붙이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핵관들이 저기 김문수가 아니라 이제 한덕수를 민다면 그 뒤에 윤석열 부부도 한덕수를 민다고 봐야 될 텐데요. 원래 윤석열 부부는 김문수 쪽 아니었나요? 근데 그 되는 사람을 밀고 싶어 할 것 같아요. 이제 와서 보니까 그냥 찾아오는 사람한테 다 아 그래 열심히 하세요, 잘하세요, 뭐 선전하세요, 되기를 바래요. 이제 다 이렇게 덕담을 하고 있잖아요. 네. 분위기를 봐가지고 되는 데에 확실하게 힘을 탁 실어줘서 자기가 점지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처럼 보이기 그런 위해서 영향력을 계속 보여주고 확대시키려고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누가 되더라도 나는 당신을 도왔다라고 하는 일종의 이제 증거를 남기겠다 뭐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근데 이철규 윤한홍과 같은 사람은 윤석열 김건희에 대해서 목숨 걸고 충성할 것 같은 사람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배신하지 않을 것 같은 느낌. 근데 홍으로 갔다는 것은 윤석열 김건희가 홍은 아닐 거 아니에요. 네. 그건 명확하게 아닌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줄을 서고 갔다라고 하면 근데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홍준표는 아니야. 홍준표 도우면은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예. 그 윤한홍, 이철규가 자기네들 독자적인 판단으로 그냥 돕지는 않았을 것 같고 분명히 윤석열한테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저 이번에는 좀 홍준표 도와도 되겠습니까? 도와주시라고 그랬겠죠. 근데 이제 그것이 좀 이제 한 경선 중반으로 가게 되면 어느 정도 윤곽이 좀 나올 거 아니에요. 예. 그럼 그때 되면은 태도를 좀 바꿀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기본적으로 한덕수 권한대행은 국민의힘 경선에 참여하지 않고 마지막에 이제 단일화 해가지고 분위기 쫙 몰고 가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경선 과정 중에서는 뭐 배신이나 아니면은 나 빠질래요.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자, 오늘 가장 중요한 질문을 드려야 하는 순간이 왔는데요. 한덕수 어떤 계획으로 어떤 밑그림으로 지금 이 대선에 뛰어드는 것이고 결과가 이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계획까지 서 있는 것인지 좀 공개를 해 주시죠. 다 아시는 거긴 하겠지만 예. 제가 공중파 가서 하려고 승연했던 건데 예. 그래서 물어봤죠. 도대체 아니 한덕수가 어떻게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며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번 대선이 윤석열, 이재명이 주어가 되면은 대선은 국민의힘은 치러 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네. 그렇죠? 윤석열 내란 수재 혐의도 받고 있고 네. 탄핵당한 대통령, 국민으로부터 파면당한 대통령이잖아요. 그래서 윤석열의 흔적이 붙어 있으면 본선은 이거 해볼만 안 해요. 이거는 무조건 지는 거죠. 근데 이재명 같은 경우에 이재명 나빠요. 이재명 도덕적 법률적으로 나빠요. 이 프레임 가지고 선거를 해야 되는데 공직선거법 2심에서 무죄 받았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안 통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구도 자체가 정권교체 여론이 정권 재창출 여론보다 15에서 20% 높단 말이에요. 누가 나가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왜 결심을 했냐? 그쪽의 의도는 뭐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결국에는 통상, 외교 이거다. 결국엔. 미국에 과연 이 통상 문제, 관세 협상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나는 주미대사 했다. 미국에 지인들 많다. 네. 통상 교섭 본부장 했다. 나는 통상 전문가다. 결국에는 국익을 위해서 국민들에게
저 한덕수를 뽑아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프레임 자체를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내란 세력, 뭐 탄핵 이 부분은 본인도 한덕수도 그 윤석열 정권의 2인자 역할을 계속 해왔지만 마지막에 아니 국무회의는 그 요건에 안 맞는 건데요? 라고 하면서 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 눈높이에 맞는 결정과 발언과 메시지를 했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저 자꾸 윤석열하고 엮지 마세요. 미래만 봅시다. 미래만. 통상, 경제, 외교 이거 잘할 수 있는 사람 이재명이냐 한덕수냐. 한덕수다. 이런 프레임 갖고 선거 치르겠다라는 얘기더라고요. 자, 두 가지로 나눠서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김문수보다는 확실히 나은 후보입니까? 만약에 국힘 후보가 된다면 김문수보다 더 낫다 이렇게 판단하십니까? 150배 낫죠. 150배 낫다. 김문수 전 장관 같은 경우는 후보가 될 가능성이 대단히 좀 적어진 것 같아요. 지금 현재도? 왜냐면은 국힘 당내 경선에서도. 네, 그 장관일 때 미리 좀 세팅을 하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김문수 나와라 분위기도 업시키고 몇몇 의원들 같은 경우는 그래 김문수 와샤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김문수 장관이 의원들한테 전화해가지고 좀 만납시다, 밥 먹읍시다,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은 피하더라는 거예요. 네. 저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가 죄송한데 이제 지방 내려가야 돼가지고 오늘 만날 시간이 없네요. 제가 약속이 다 있어가지고 못 만나겠네요. 피하더래요. 그런 거 보면 김문수의 힘은 점점 빠지고 있다. 얼마나 사람을 구할 사람이 없으면 총괄선대본부장을 김재원 시키겠냐고요. 예. 그리고 거기 민경욱 부정선거론자 민경욱 씨가 뭐 대변인 같은 역할을 할 것 같은데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이런 사람들 가지고 치러요. 그러니까 인선을 보면 우리가 분위기를 먼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의원들이 참여를 하지 않잖아요. 지금 의원들 참여한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지금. 자, 그런 걸 보면 이제 힘이 생각보다 아주 빠르게 빠지고 있다. 네. 제가 알고 지냈던 MB계의 전략가 한 두 분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 형은 안 되는 데만 가잖아요, 지금. 그 형이 최근에 밀었던 사람이 된 적이 있어요, 누가? 저도 잘 알지만. 예. 그 형도 이제 워낙 사명감이 있고 또 명분 좋아하시고 의리도 좋아하시고 예. 되게 좋은 형인데 예. 이상하게 정치적으로는 조금 좀 실리를 못 챙기시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까워요. 자, 뭐 실명으로 공개하기는 제가 좀 어려운데 어쨌든 그런 분들이 붙었는데도 김문수는 지금 힘이 굉장히 많이 빠지고 있고 의원들의 뭐 이탈이라고 할 거 없이 아예 결집 자체가 안 되는 상황이다. 이 당내 경선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세잖아요. 예. 세력. 근데 지금 세력이 안 붙잖아요. 예. 그렇다 여론도 지금 점점 빠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자, 그러면 한덕수 권한대행의 이슈를 제쳐놓고 지금 이제 경선 구도로 봤을 때 김문수, 홍준표, 그다음에 한동훈, 네. 그다음에 나경원, 플러스 안철수. 알파, 예, 나경원, 안철수 중에 될 거 아니에요. 두 사람은 인지도가 워낙 높으니까 예. 두 분 중에 한 분이 되겠죠.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1등은 현재와 같은 상황에 딱 단면을 잘라서 봤을 때 누가 1등 될 가능성이 높습니까? 홍준표가 될 가능성 많은 것 같아요. 오히려 더 많습니까? 네. 그러니까 김문수 빠지면은 예. 그 표가 김문수 전 장관과 궤를 같이 하는 분이 홍준표 전 시장이잖아요. 예. 그러면 글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다음에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또 워낙 당신 때문에 우리가 지금 정권을 뺏기게 생겼어. 아니 당신이 말이야 국회에서 한동훈계가 탄핵소추 의결 통참 안 했으면은 우리가 지금 헌재에서 파면도 안 당하잖아. 너 때문이야 라고 생각하는 국민의힘 지지층과 당원이 과반이 넘는 것 같아요. 이런 사람. 장성철 소장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시고 제가 좀 놀라고 있는데요. 현재 여론조사상의 추이로 보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홍준표 치고 나가서 2등하기도 어려울 것 같은데 지금 아예 역전을 지켜서 1등까지 가능하다라고 네. 전망하십니다. 이게 국민의힘 당원들과 지지층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잖아요. 예. 그분들 여론을 쭉 이제 우리가 그분들만 대상으로 여론조사한 적은 없지만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층, 보수층 이걸 계속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열받고 화나고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50%가 넘더라고요. 네. 그럼 그분들이 한동훈 찍겠어요? 김문수 아니면 홍준표 찍겠지. 예. 그렇게 되면은 김문수 좀 서서히 지지율이 좀 낮아지면 그래 그럼 될 사람 밀어주자, 홍준표 밀어주자 그러고 지금 의원을 한 30명 정도 모아놨대요. 홍준표가. 네, 30표 정도 모아놨고 지금 당협위원장들도 거의 한 과반수 정도 모아놨다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당내 조직 분위기는 쫙 홍준표로 물러갈
갈 수도 있다. 그러면 한덕수 아까 대통령 만들기, 대통령 되기 그 프로젝트에서 한덕수의 로드맵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본인은 언제 등판하겠다는 겁니까? 저도 정확하게는 잘 그 부분까지는 제가 못 물어봤는데 일단은 경선이 끝난 다음에 등장을 하겠죠. 그럼 5월 3일 날 경선이 다 끝나잖아요. 최종 경선이. 그 전에 뭐 결선이 없으면 그 전에 끝날 수도 있는 것이고 네. 5월 4일 이전에는 하겠죠. 5월 4일 날에 그만둬야 전까지는 네. 그만둬야 되니까. 네, 네. 그래서 뭐 4월 말이나 어떻게 뭐 하겠죠. 근데 그게 현재까지의 이제 한덕수 쪽의 생각이에요. 네. 근데 분위기가 이제 우리가 막 이제 한덕수 출마하는 게 맞냐? 네가 내란 동조범 뭐 윤석열 정권의 2인자 지금 정신 있어? 지금 마무리 2달 동안 잘해야지 지금 그렇게 무책임할 수 있어? 막 이러한 여론의 압박을 받으면 아 그래? 제가 언제 출마한다고 했습니까? 저는 그냥 제 맡은 바 수임 다 하겠습니다 하면서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론의 분위기를 볼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계속 여론조사가 높게 나오잖아요. 그럼 당연히 나오겠죠. 네. 자, 지금 현재 상황은 속보 자막인데요. 국힘의 빅3 주자는 한덕수 출마론에 반대한다. 경선 참여 안 할 듯이라고 자막은 나오고 있지만 저희들은 뭐 그 관점보다는 한덕수가 출마하는 쪽이 훨씬 더 강하다라고 보고 아니, 두 개를 나눠서 봐야죠. 예. 경선 참여와 대선 출마는 별개의 문제니까. 그렇죠. 경선 참여는 안 하는 것은 이미 그거는 정해져 그럼요. 있으니까 내일까지 후보 등록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경선 참여할 수가 없는 것이고 대선 출마 안 하는 것으로 오해 안 하시면 좋겠고요. 맞습니다. 자, 그러면 국힘 내부의 경선이 오늘 내일까지 등록하고 네. 다음 주 수요일이더라고요. 네, 네. 수요일까지는 이제 4명으로 완전히 확정이 되지 않습니까? 네, 네, 네. 자, 그렇게 되면 그 시점까지 홍준표가 지금 약진을 할 수 있다. 아니면 지금 3등이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제가 봐서는. 그런데도 2등, 1등으로 치고 올라올 수 있다는 그 말씀에 질문을 좀 더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게 가능한가요? 네, 이 짧은 시간에? 지금 말씀드렸듯이 지금 우리가 전반적인 일반 국민 여론조사가 아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당원과 국민의힘 지지층이란 말이에요. 당원 같은 경우에는 좀 작업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 작업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결국에는 의원들과 당협위원장들 많이 잡으면 그 사람들이 선거운동 할 거 아니에요. 계속 네. 홍준표 밀어주자고. 그럼 당원들 영향받을 수밖에 없다. 예. 그래서 당의 지지세도 쭉 타고 올라올 가능성이 있고 또한 오늘도 보니까 일정을 한 10개 잡아놨더라고요. 뭐 언론 인터뷰도 몇 군데 잡아놓으시고 당의 지도부도 예방을 하고 그렇게 자꾸 활동 상황이 언론에 부각이 되게 되면은 그냥 국민의힘 지지층 같은 경우도 아 그래 나는 윤석열 대통령 억울하다고 생각하는데 김문수 전 장관은 지금 말하는 거 보니까 그리고 과거에 여러 가지 부적절한 발언한 거 보니까 이건 조금 좀 무리가 있어 보이는데 그럼 홍준표 할까? 윤석열 대통령 시절에 윤석열 편 많이 들어줬잖아. 그리고 탄핵도 반대했잖아. 의리 있네. 밀어주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상식적인 생각과 국민의힘의 극단적으로 극렬한 지지층과 당원들의 생각은 좀 다른 네. 거다. 다른 세계에 살고 계세요, 그분들은. 근데 오세훈이 불출마하면서 그 표들은 주로 이제 뭐 홍준표나 김문수 쪽으로는 안 갈 안 가겠죠. 거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뭐 나뉠 것 같아요. 한동훈이나 안철수나 네, 그쪽으로 그죠? 뭐 예를 들면 한 60~70%는 가고 그래도 뭐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는 홍준표나 김문수 쪽으로 갈 수는 있겠죠. 자, 말씀대로 홍준표가 1등을 했다. 한덕수는 특정 시점에 나올 것이다. 그러면 홍준표를 쳐다보면 한덕수는 나올 수 있을까요? 하여튼 되게 못되게 하실 거예요. 못되게 홍준표 씨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하겠지만 네. 겁먹고 아예 못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이것도 성일종 의원이 대략 의원들 한 50명 50명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모아놓고 그럼 당협위원장도 좀 작업을 치고 그리고 이제 뭐 김문수 장관도 생각해 보니까 저 한덕수 총리가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통상 전문가 아닙니까? 그러면서 지지 선언이 막 나와요. 중간중간 여러 군데서 분위기 이렇게 쫙 몰고 가면 국민의힘 지도부로서는 홍준표 하나만 갖고 쭉 가는 것보다는 막판에 양쪽 날개를 해가지고 단일화 협상하고 거기다가 이준석 대표까지 붙여가지고 3자 단일화 경선 분위기 쫙 몰고 가면 그래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호감도 반감이 많이 있으니 우리가 한번 더 해볼 만하겠다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어떻게 판단하느냐. 근데 한덕수 총리를 몇 번 만났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지도부라면 당연히 판을 키워가지고 분위기를 끌어올리는 게 좋지.
나는 홍준표 편? 이렇게 생각할 일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쭉 분위기를 그런 쪽으로 몰고 갈 거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홍준표 후보 스타일 아시지 않습니까? 알죠. 저 여기는 국힘 자당 후보가 됐는데 네. 무소속으로 한덕수가 나와서 대선 출마하겠다. 네. 단일화하자라고 네. 하면은 네. 유불리를 따져 봤을 때 불리한 거예요. 그러면 안 받아들일 거 아니에요. 그 국민의힘 당원 단계에 보면은 국민의힘이 대선 후보가 되면 당무 우선권이 있어요. 그래서 당의 비대위원장이나 원내대표가 다 그 후보의 말을 듣게 돼 있어요. 그 예를 들면은 원내대표 너 그만둬라든지 비대위원장 바꿔버려 이럴 수도 있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그래서 이 쌍권 체제가 홍준표 시장을 어떻게 설득하는 것 그것도 우리가 하나의 관전 포인트다라고 보여져요. 아니 홍 시장이 받아들이겠냐고요. 아니 그러니까 설득을 해야 되겠죠. 시장님 어차피 국민의 후보가 됐는데 여론조사 하면은 또 돼요. 그럼 한덕수 또 통상 전문가고 그러니까 우리 후보님 옆에 붙어가지고 선거운동 같이 하고 다니면 안정감 있는 우리 이게 원로들 경륜 중진 뭐 이렇게 쭉 분위기 몰고 가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하세요. 홍 시장이 받아들이겠느냐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답변하기 좀 곤란하십니까? 곤란한 게 아니라 모르겠어요. 어떻게 설득하는지 예. 그 설득이 먹힐지 그거는 좀 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자 홍과 아니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예. 대표님. 이제 홍준표 시장이 후보가 됐어. 예. 그리고 이제 한덕수 총리가 출사표를 던졌어. 네. 근데 한덕수가 더 많이 나와. 예. 여론조사에서. 예. 통이 안 받겠어요?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다음에 당권이 생각날 건데 한덕수가 안 들어오면 그건 나중 문제죠. 홍 시장 이번 출마하는 목적도 대통령이 아니라 네. 당권이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서 2017년도 데자뷰가 되는 거예요. 야 똑같은 패턴으로 정치를 저런 식으로 하구나라는 생각이 저는 드는데 아니 근데 이렇게 되면은 그리고 또 사람 죽이는 게 있잖아요. 양자 대결 여론조사. 예. 예를 들면은 이제 이재명, 홍준표 했는데 이재명 한 45, 홍준표 한 35, 이재명 45, 한덕수 뭐 39, 41 이렇게 나와보세요. 네. 국민의힘 의원들이 가만히 있겠냐고요. 홍준표 시장 단일화해야 된다고 막 이제 분위기 쫙 몰고 갈 거 아니에요. 자 그렇게 해서 최종 단일 후보는 한덕수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또 전망하십니까?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모르겠다. 네. 자 한덕수가 되든 뭐 다른 후보가 최종 보수 후보가 되든 그렇게 하면은 이재명 이길 수 있습니까? 이재명 후보를?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다는 것을 확률로 말씀을 하시면 100%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되죠. 그렇죠. 네. 결국 표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느냐의 문제일 뿐이지. 근데 이제 선거를 기획을 하고 참여하는 사람들은 막 본인에게 유리한 것들을 쭉 나열을 해요. 자,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우리가 이길 수 있네. 와, 야, 이재명 대표가 50%를 못 넘잖아. 이거는 그럼 우리가 쫙 분위기 쫙 몰고 가고 작업하면은 될 수 있어라고 이제 착각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이제 주요한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준석 후보일 텐데 참여하느냐 안 하느냐가 이번 대선의 큰 뭐 결론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고도 보여지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정권 교체 여론이 너무 높아요. 네. 15에서 20% 높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정말 경악스러울 만한 큰 실수를 하지 않는 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될 가능성이 거의 뭐 100%라고 봐야죠. 그러면 친윤 후보들이 지금 이제 주로 한덕수를 밀고 친윤 있는 후보. 건데 한덕수를 밀고 있는 건데 친윤 후보가 아니라 친윤 국힘 의원들이 한덕수를 밀고 있는 건데 한덕수가 대통령이 되지 않더라도 대선 후보가 되는 게 홍준표나 다른 사람이 되는 것보다 본인들한테 유리하다고 보는 낫겠죠. 건가요? 왜냐하면 한덕수는 정치 더 이상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냥 저 대선 패배했으면 안녕히 계세요. 저 이제 어디 로펌이나 가지고 돈이나 벌게요.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네들이 당권에 대한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죠. 그럼 자기네들이 원하는 사람 뭐 당대표 후보 내보내가지고 최고위원들 내보내가지고 당선시킬 수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네들은 계속 이재명 대통령 시대에 야당의 주도권과 권력을 행사할 수 있잖아요. 나쁘지 않죠. 대선에서 지더라도 홍준표가 되는 것보다는 한덕수가 한덕수가 대선 되는 후보 게 되는 게 낫죠. 본인들한테 유리하다. 홍준표 시장은 대선에서 지더라도 내가 야당 대표로서 이재명하고 한번 싸우겠습니다. 막 이럴 가능성이 높아요. 정치를 그만두지 않을 것 같아요. 자 배우에 이제 김건희가 있다는 것도 좀 놀랍긴 하지만 스픽스를 통해서 알았어요. 아니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결국 배우에 있던 없던 이 레이스는 바깥으로 불을 지르고 나면
그 기획자가 누군지는 크게 의미가 없이 실제로 당내 경선 구도로 급격하게 빨려 들어갈 것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제가 이제 이건 추측하는 건데 예. 한덕수를 내보내는데 누가 기획을 했을까? 예. 지금 놀고 있지만 정치 전문가 집단이 있잖아요. 대통령실, 네. 예. 대통령실 비서실장이야 참모들 거기 정무수석실 뭐 하겠어요 거기서? 아 대선 이거 어떻게 할까? 여러 가지 그냥 스케치 해볼 거 아니에요. 거기서 한덕수 권한대행을 출마시키려고 하지 않았을까? 그거를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김건희랑 상의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김건희 보고 좀 한덕수 총리 부인하고 가까우시니까 좀 만나세요. 이렇게 했을 수도 있고. 정진석 실장을 의심을 하고 있다 또는 정진석 실장이 충분히 그 정도는 기획을 했을 것이다. 99% 같아요. 99%. 아니면 누가 하겠어요 이걸. 그래서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나와서 배우가 있다라는 것이고 기획자가 1+1 세트 플레이를 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이제 나온 것인데. 그렇게 보여요. 소문이긴 하지만 그게 뭐 정황적으로 거기가 제일 유력해 보인다. 저는 그것보다는 오히려 김건희가 직접 기획해서 지금 가려면 그리고 어딘가 만났다고 하는데 그게 이야기로는 약간 표현을 하기가 좀 불편할 정도로 이상한 공간에서 만났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뭐 제보의 내용은 몇 명을 뭐 데리고 갔다, 뭐 누구를 만났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래서 혹시라도 평소 좋아하는 것으로 일종의 점지 같은 거를 받았던 건 아니냐. 뭐 다 틀렸잖아요. 점수 받고 뭐 여러 가지 사주 보고 운세 해본 거 다 틀렸잖아요. 윤석열 뭐 파면당할지 어떻게 알았어요. 자기네들은 기가 확신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끝난 것 같아. 그러니까 김건희의 역술, 점, 무속 이거의 효과나 영향력 그거는 이제 끝난 거 아닌가 그런 생각. 근데 그러면 이제 좀 포기하고 기가 죽든지 해야 되는데 파면이 돼도 전혀 정신을 못 차린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기고 돌아왔다. 근데 이 변호사님 3년, 5년 막 이런 얘기 거듭 하잖아요. 말씀드리지만 네. 그 사람들은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아. 지금 보면. 왜냐하면은 봐보세요. 관저 앞에 계속 윤석열, 김건희 사랑해요. 와 어게인 윤 막 이러잖아요. 네. 그게 여론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김건희한테 문자 보내고 김건희가 알고리즘에 유튜브 보면은 다 윤석열 억울합니다. 그것만 보이잖아요. 여론은 조작된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는. 아니 이렇게 젊은 학생들도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 보면은 안쓰러워하고 부둥켜 안고 우는데 이거는 우리가 한번 다시 정치적인 영향력을 확대해보고 기획을 해볼 수 있겠다. 그런 자신감 생기는 거죠. 그럼 억울하대잖아요. 파면에 대해서는 이거 좌파 카르텔 뭐 이렇게 만들었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생각하겠죠. 있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다 이거 4대 기각이었는데 갑자기 바뀌었다고 이 나쁜 놈, XX 나쁜 놈 이제 이런 식의 핑계를 대고 있잖아요. 상상을 초월하는 사람들이라니까요. 정상적인 건 아니에요. 한덕수 쪽으로 질문을 좀 드리면 한덕수는 안 될 걸 사실 알 것 아니에요. 안 되는 줄 모릅니까? 대선에 나가더라도 이재명이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전망을 못 합니까? 근데 그 옆에서 이제 정치 설계자들이나 이해관계 당사자들은 대행님이 나가시면은 이깁니다. 저희가 따로 여론조사 해봤는데요. 이렇게 돼 있어요. 와, 지금 출마 선언도 안 하시고 지금 출마 의지를 내보이지도 않았는데 이 정도 나왔으면은 본격적으로 활동하면은 대행님 짱입니다.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국민의힘 그룹에서 이렇게 다 하기로 했고요. 자, 뭐 여기 언론 우리가 다 이렇게 작업해 놨습니다. 결심만 하십시오. 혹하는 거죠. 아니 혹하게 만들 수는 있는데 바보가 아닌데 지금 이 판에서 본인이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거의 망상 수준 아닌가라고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다른 세계에 살고 다른 있는 세계 사람들이 한덕수도 똑같습니까? 같은 사람들이죠. 홍준표는 안 될 줄 알고 나온 건 맞죠? 된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된다고 생각해요. 이재명 대표의 비호감도가 높으니까 내가 준석이까지 다 끌어안으면 뭐 난 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는 나올 리가 있습니까? 길게 보면은 지금 들어간 불쏘시개인데 제가 지난주에 대략 1시간 넘게 방송 같이 하고 얘기도 많이 나눠봤는데 절대로 안 한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완조지가. 왜냐하면 놔두면 국힘은 망하는데 그 뒤에 새로운 보수를 만든다고 했을 때 기회를 스스로 이렇게 좀 창의적으로 접근해서 만들어가는 게 훨씬 낫지 않나요?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는. 그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국민의힘 쪽에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니까 이번에 그냥 대선 이기려면 이준석 당신이 대선 후보하는 게 맞아. 그냥 우리 보수 중도 우파의 후보는 이준석 당신이 하시오. 그렇게 하면 모를까? 네. 경선합시다, 우리. 이러면 절대로 안 할 거예요. 정책 미래도 보장이 안 되는데 네. 어떻게 하겠냐.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또 두 자리 숫자 이상의 지지율을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되게 사기가 높아졌더라고요. 그렇죠. 네. 이렇게 가면 오히려 더 쭈그러질 것이고 본인은 한 15% 정도 나와버리면 완전히 뭐 대선 초대박 자금도, 아닌가요? 네, 자금도 다 거의 한 80% 이상 돌려받을 네. 수 있기 때문에 본인으로서는 완주 안 할 이유가 없죠. 완주할 이유가 없다. 그러면 장동장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림으로는 홍준표, 한덕수, 이준석 또는 홍준표가 아니면 김문수라도 큰 틀에서 보수 단일 후보의 가능성은 상상할 수 있지만 현실로 드러나기는 매우 어렵다. 특히 이준석은 들어갈 리가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대표님 잘 보셨는데 어쨌든 홍준표 후보가 되면 과연 그거를 단일화하려고 할까? 네. 그리고 이준석 대표는 절대로 안 한다. 예. 그래서 2017년도처럼 보수 중도 후보가 난립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한덕수도 참여 못할 수도 있다, 참전을 못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이제 들긴 하는데요. 혹시 이준석 후보 만나보니까 요즘 괜찮던가요? 엔돌핀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그래요? 있습니다. 아침에 새벽에 대구 내려갔다가 와가지고 일정하고 밤 10시부터 또 본인 라이브 하고 제가 그랬죠. 나는 이준석이 대통령이 되는 그런 대한민국에서 살고 싶어. 그랬더니 61만 기다리세요 이러더라고요. 아, 장 소장이 네. 그렇게 직접 이제 득담을 하니까. 네. 그랬더니 61만 기다리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허나 전 대표하고는 좀 화해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많이 그냥 더 멀어져 있습니까? 빼고 갈 것 같아요. 빼고? 그냥, 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그냥 없는 사람 취급을 하더라고요. 그래도 내부에서는 그런 정도는 갈등을 봉합하고 가는 것이 또 정치인으로서 해야 될 일 아닌가요? 내부에 있는 사람과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브릿지 역할을 해가지고 둘 사이를 화해시키려고 했는데 둘이 완전히 서로 다른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네. 한 사람은 영어로 얘기하고 한 사람은 한국말로 얘기해가지고 대화가 안 되더래. 그래가지고 포기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본질적인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덕수가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매우 못마땅하고 잘못됐죠. 그리고 내란 세력으로서 최소한 대국민 사과 또는 법적 책임을 지겠다라고 하는 이런 발언도 없는데 이미 국힘은 이제 그냥 아예 경선 레이스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응징에 대한 분노의 민심은 더 커지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뭔가 좀 초동 조치를 제대로 하면 좋겠다. 뭐 그게 이제 탄핵이고 특검 통과고 이런 걸 좀 해야 하는데 한덕수 탄핵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한덕수 탄핵하면은 대선 출마에 날개를 달아준 거 아닐까요? 날개를 달아준다. 네. 봐봐요, 우리 그냥 진보 진영에서 이재명 대표 민주당이 저 괴롭혔어요. 저 어쩔 수 없이 그냥 대선 출마해요. 이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근데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오히려 이런 분노의 민심이 한덕수도 내란의 공범으로서 원칙적으로 처리를 한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면 중도가 오히려 민주당 쪽으로 훨씬 더 많이 붙을 수 있는 거 아니냐는 생각도 드는데요. 근데 대표님 저는 생각이 조금 다른 게 뭐냐면 그냥 이렇게 무난하게 재미없게 무미건조하게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가 가더라도 네. 그냥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판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시끄럽고 그냥 여러 가지 갈등과 분란이 일어나는 거는 국민의힘과 보수예요. 자기들끼리 싸울 거라고. 봐봐요. 홍준표 시장이 한덕수 권한대행이 출마할 낌새가 본격화됐다. 가만히 있겠냐고요. 한덕수 네가 무슨 염치로 나오냐. 윤석열 정권 2인자 너도 윤석열을 같이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냐. 막 이러한 공격할 가능성이 높아요. 자기네들끼리 자중질환 일어나는데 거기에 왜 그냥 민주당이 왜 참전을 해요? 그러면 한덕수 탄핵을 만약에 한다고 봤을 때 한덕수 입장에서 가장 유리한 시기와 가장 불리한 시기는 한 어느 정도 될까요? 글쎄요. 그거는 이제 뭐 대선이 뭐 눈앞에 와 있고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지금 당내 경선이 쭉 진행되잖아요. 그건 뭐 별로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오늘 얘기한 거는 미국과의 통상 문제 내가 여러분들과 함께 마지막 마무리할게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럼 빨리 탄핵을 하면은 그거는 못 약속을, 보여주고 끝날 못 수 보여주는 있다. 거잖아요. 약속도 못 지키고. 그러니까 아마 국회에 탄핵안이 올라가면 바로 그만두겠죠. 사퇴를 하겠죠. 바로 사퇴하겠죠. 자, 이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김건희가 지금 한덕수 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비서실이 밀고 있습니까? 둘 다 미는 거 아닌가? 둘 다 믿는 거죠. 네. 왜 한덕수에 대해서 이렇게 강하게 집착을 하면서
끌어올려 보려고 합니까? 정치적 실익은 제가 봐서는 없다고 보는데. 이게 참 이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비극적이고 비참하긴 한데 그나마 김건희가 여러 대선 후보들 사주를 보니까 한덕수가 제일 나은 거 아니냐 네. 그런 생각이 들고 아니 그 이야기는 어디서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지금 이 말씀은. 아니 추측인데 뭐 예. 항상 이렇게 뭐 사주 보면서 모든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이니까 예. 그걸 빼놓고 생각은 어려울 것 같아요. 예. 만약 한덕수가 이번에 운이 나빠 그럼 하겠냐고요. 안 하지. 그래서 두 사람이 만난 것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기본이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한덕수가 말을 잘 들었다. 이완규 시키는 거 봐보세요. 예. 그럼 한덕수 우리랑 호흡을 맞추고 계속 우리를 최소한 배반하진 않겠네? 이철우 경북지사 만나가지고 그랬다잖아요. 충성스러운 사람하고 정치하라고. 한덕수는 최소한 나를 버리진 않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경쟁력이 제일 세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생각해보니까 진짜 통상 문제 전문가네. 미국 트럼프 쪽하고도 인맥이 있네. 이거 세일즈 잘하면은 이거 이길 수도 있겠어.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고.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이 협의해서 결정했을 것 같습니까? 김건희가 결정해서 윤석열에게 이렇게 가자고 통보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윤석열이 기획을 했으면은 김건희에게는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네. 비상겸 얘기 안 했다가 되게 혼났으니까. 근데 이제 김건희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한테 얘기 안 하고 이제 좀 빠져 있어.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그냥. 예. 근데 뭐 알고 있겠죠. 뭐 서로. 결론은 먹히지 않는다는 쪽이죠. 먹히겠습니까? 아니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먹힌다고 저렇게 하면서 이게 제정신이 말도 안 돼.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니고 다 미쳐 있다고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국민의힘과 보수파 진영이 지금 정상적인가? 중도 외연 확장이 그나마 가능한 유승민, 오세훈은 불출마 선언을 해요. 그러면서 윤석열 탄핵 시절에 그 상황에서 윤석열 편 들어주고 정광훈이랑 거리에서 같이 하고 전환기라고 행동을 같이 했던 나경원하고 윤상현이 출마를 해요. 정상적인 집단이라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소장님 보실 때 마지막 2인, 경선에서 마지막 2인 안에 한동훈 들어갈 거라고 보세요? 뭐 한동훈이 마지막 후보로 결정될 수도 있을 거라고 보세요? 그러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러기는 힘들 거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당원과 국민의 지지층은 이 대선보다는 우리 집단, 네. 우리 바운더리를 배신한 사람 한동훈 아니야? 화가 나 있어. 이런 사람들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럼 만약에 이재명과 양자 그 여론조사 했을 때 한동훈이 설령 다른 사람보다 높게 나오더라도 그럴 리도 없고. 그럴 리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건 가정할 필요도 없을 네,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양자 대결 경쟁력 여론조사 해도 한동훈이 제일 낮잖아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보수층에서 한동훈을 덜 지지하는 거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갑자기 바뀐다? 며칠 안에 바뀐다? 그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자, 오늘 장성철 소장 말씀 들으면서 국민 안 쳐다보고 정치하는 것은 윤석열, 김건희뿐만이 아니라 국힘도 똑같다. 거기에 나와 있는 후보들도 거의 비슷하다. 대통령 선거에서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존재감을 얼마나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한지를 고민하는 사람들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결국 제가 어제 어떤 분과 얘기를 나눴는데 얼마나 압도적 표차로 이재명이 이기느냐, 여기에 온 국민이 전심전력 투구를 해야 한다. 압도적인 표 차이를 만들어야만이 내란 세력 종식시킬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함께 얘기를 나눴는데요. 오늘 장성철 소장님하고 말씀 나눠보니까 확실하게 방향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런 걱정은 있어요. 예. 이재명 대표가 이제 대통령이 됐을 때 그때를 좀 상상을 해보면 독재할 수도 있지 않을까? 독재에 대한 제반적인 여건은 완성이 되는 것이 아닌가? 좀 그런 걱정은 좀 들어요. 네. 국회에서 정말 200석에 가까운 그러한 의석을 야권이 갖고 있고, 이제 뭐 민주당 계열의 진보 정당이 갖고 있고, 행정 권력 이제 갖게 된단 말이에요. 그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도 이완규나 정상훈인가? 그 두 사람이 이제 만약 사퇴를 하거나 재판관으로 임명이 안 되면 헌법재판관도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되고 나서 2명을 임명을 하잖아요. 그러면 헌법재판소 사법부도 완전히 진보 진영으로 자리매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입법, 사법, 행정이 다 이렇게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한해 바운더리가 구성되는 게 과연 대한민국으로서 괜찮을까? 그런 걱정은 보수파 쪽 사람으로서는 걱정이 많이 돼요. 자, 보수파 쪽에서는 그렇게 걱정하시고요. 오히려 압도적인 차이로 견제와 균형이 필요한 것이 너는 걱정해라. 내란 세력에 대한 척결이 중요하다. 내란 세력에 대한 역사적, 법적 단죄가 더 중요하다는 국민이 압도적으로 많다. 여기에 중도층이 어떻게 움직일지 한번 기다려 보시죠. 장성철 소장의 말씀 충분히 귀담아 듣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분위기 국힘은 선거를 치를 의사가 있는 정당이 아니다. 제가 말씀 잘못 드렸습니다. 선거를 치를 의사는 있는 정당인데 아니 없어. 대선 치를 의사는 없어. 그러니까 대통령을 만들겠다는 의사는 전혀 없다. 당권에 관심이 있어요. 당권에 오히려 관심이 있다. 이제 이렇게 움직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 단단하게 각오하시면서 어떻게 심판해야 할 것인지 다짐하시면 좋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터넷 비교원 최대 128만 원 놓치지 마십시오. 신규 가입 시 인터넷은 48만 원, 휴대폰 50만 원, 정수기 렌탈은 최대 30만 원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뜰폰 또는 휴대폰 새로 장만 없이 현재 쓰고 있는 휴대폰의 통신사만 변경해도 최대 30만 원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은품 지금까지 23년 동안 60만 명 누적 가입과 983억 원의 누적 사은품을 지급했습니다. 8억 원 이상의 보증보험을 가입해 한 번도 억울한 일이 없도록 준비되어 있는 인터넷 비교원인데요. 자, 100% 현금으로 혜택 받을 수 있고 타사보다 사은품 혜택이 적을 시에는 차액의 150%를 보상하는 제도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경석 믿고 저희들 스픽스에서 안정적으로 이렇게 광고를 하고 있으니 1670-2571 전화하셔서 상담받아 보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할수록 더 큰 혜택, 진추천과 그리고 추천할 때마다 최대 4만 원의 모바일 상품권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 이제 이름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시죠? 더 착한 보험은 정말로 청년들이 진보적인 정의로운 그리고 올바른 마음으로 보험사 상담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현재 가입하고 있는 보험에 대한 정확한 진단 서비스, 리모델링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필요하다면 맞춤 상품 제안까지 하고 있는데요. 1644-1236 010-7612-3303으로 연락해서 현명한 보험 플랜 만들어 보십시오. 더 착한 보험 이름 기억하고 계시다가 인터넷 검색하시면 언제라도 여러분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첫 방송 해봤는데 네. 속도감 있게 진행을 하려고 했지만 인기가 얼마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뭐 다 뭐 욕밖에 없겠죠. 뭐 인기가 있겠어요. 무슨. 욕이 별로 없습니다. 비판 없고 진행자에 대한 비판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이재명 변호사는 해보시는 것 같아요. 저는 궁금한 거 물어볼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 내일 모레 계속 다른 분들 나오시잖아요. 예, 각 다른 당에서 아니면 뭐 다른 시각에서 보는 어떤 전문가들의 식견을 좀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의 그 정치 고관여, 분석 능력, 그리고 판단 능력, 전망 능력을 충분히 저희들이 살리면서 대선 전략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시각으로 깊이 있게 파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순서였는데 마음이 좀 들지 않더라도 스픽스 열심히 새롭게 달려가 보겠다는 의지 인정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진짜 마음에 안 든다는 얘기가 많았나 보네요. 별로 없었습니다. 없었고 오히려 장성철 소장한테 쏘가서는 안 된다 정도니까 천만 다행으로 또 보셔도 되고 장 소장 이렇게 나오시면 국힘 내부 사정 훨씬 더 많이 알 수 있습니다. 애정 어린 그리고 언젠가 더 좋은 대한민국에 보수와 진보가 양날개로 갈 때는 장성철 소장이 큰 역할을 한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늘 이렇게 응원과 격려 통해서 스픽스와 함께 가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저희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진심으로 오늘 이 방송 2025 대선 전략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